자, OX 판례입니다. 자, 1번. 자,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기서 권원이라고 했죠. 이 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마세요. 우리 물권법에 가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배우는데 이 지상권, 지역권이 이제 권원인 거죠. 즉, 타인 토지를 쓰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타인 토지에 이런 권한 없이 멋대로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다면 그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즉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수목과 비교할 것이 이제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농작물은 우리 형법 시간에 배우지 않는데, 자, 민법에서는 배우죠. 자, 농작물을 사례를 좀 바꿔볼까요?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 수목은 땅을 파고 수목을 꽂아버리면 저절로 큽니다. 그렇지만 농작물은 타인 토지에 씨를 그냥 뿌려버리면 저절로 큽니까? 그것 아니죠.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그래야 농작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목과는 다르게 농작물의 경우에는 이 경작자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농작물과 수목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다시 1번으로 와서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땅 주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감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이게 땅입니다. 땅에 나무를 하나 꽂았습니다. 이렇게 감나무를 이렇게 꽂았는데요. 감나무가 크죠. 감나무가 크면 감이 달리죠. 이 감이 달립니다. 감 몇 년 있으면 달리는지 아십니까? 감 3년 있으면 달립니다. 3년 있으면 달린다. 감이. 즉 감나무가 커야지 감이 달리는 게 아니고 나무가 작다 하든 나무 크기와는 상관없어요. 3년 정도가 되면 감이 달려요. 자, 이 감나무에서 감을 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감나무 누구 겁니까? 여기 있잖아. 땅 주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감나무, 땅에서 땅 양분을 이제 빨아먹고 감나무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감나무도 토지의 부화물로 봐요. 부화물, 종속물로 봅니다. 종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나무 누구 거다? 그렇죠. 땅 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 없이 이 식재한 자가 이 감을 따는 것은 뭐가 된다? 절도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번은 1번과는 다르게 자, 2번은 권한을 설정했죠. 그것이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임차란 말 써놨죠. 그래서 피해자, 즉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대나무를 심었고 갖고 왔는데 이 땅 주인인 피고인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대나무를 베어갔습니다. 이 대나무 누구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임차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대나무는 임차인 소유다. 임차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땅 주인이 대나무를 베어간 것은 절도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3번 판례. 3번에서는 1번은 나오질 않아요. 2번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은 왜 적어놨느냐? 이 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판결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1번을 적어놓은 것 뿐이지 뭐 1번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2번 봅니다. 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갑에게 증여를 했다. 즉 젊은 연한데 줬다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증여를 했습니다. 갑에게 증여를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 증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차량을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갑이 이제 차량을 운행 관리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별거를 했습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갑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그렇지. 갑에게 줬으니까 갑과가 되는 거죠. 피고인이 몰래 이 차량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무슨 죄가 됩니까? 그쵸? 절도죄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증여했다 했잖아. 증여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가 된다? 피고인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갑이 소유자가 되고 갑이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차량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절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갑에게 증여를 했다고 했을 때 이 갑이 소유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법리가 1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번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줄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즉 피고인과 갑 사이에 있어서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가 아닌 자, 이 아닌 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갑에게 보유하기로 한다는 약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특별한 사정이 이겁니다. 그렇죠? 별거하면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주었다는 거죠. 그게 특별한 약정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 내부 관계,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이 아닌 자가 누구야? 갑이죠. 갑. 그래서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이 등록 명의자인 갑이 아니라 지금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갑이 보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자이고 갑이 점유자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는 판례 시험은 2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을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2번이 출제가 잘 되죠. 그래서 3번도 2번, 4번도 2번 요 판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2번부터 먼저 볼까요? 자, 피고인이 자신의 모인 갑 명의로 차량 한 대를 뽑았습니다. 즉 그 말은 자기 엄마가 명의를 빌려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즉 피고인과 즉 자식과 피고인과 엄마 사이에서는 명예신탁 약정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갑에게 명예신탁한 자동차 그랬습니다. 자, 이 을이 누구야? 그쵸? 을 여기 나와 있네요. 을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했다. 돈을 빌렸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차량을 을 몰래 가져갔다. 이게 무슨 죄가 될 거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에서 2번 그림입니다. 자, 갑이 엄마입니다. 엄마. 그리고 A가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엄마가 명의를 빌려준 거야. 명의를 빌려줬다. 그래서 엄마 명의로 차량 한 대를 뽑았습니다. 즉 A는 좀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요. 어리니까 자기 앞으로 차량을 뽑아봤자 그치? 능력도 안 될 뿐더러 또 젊은 애 앞으로 차를 뽑으면 보험료도 비싸게 나오잖아요. 몇백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앞으로 차량을 뽑았습니다. 엄마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의 약정 관계인데 그러면 갑이 누구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예 수탁자가 되죠. 그리고 명의 빌려받은 자인 A는 명예 신탁자가 됩니다. 이런 법리 아시지? 압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용어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인데 자, 여기서 제가 명신탁 약정 말씀드렸죠? 그치? 여기 나와 있네. 대내적 관계에서는 A가 소유자, 즉 아들이 소유자이긴 하지만 대외적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누구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수탁자인 엄마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법리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차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물어봐. 야, 네 차 어디 갔냐? 라고 하니까 얘가 대답을 못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젊은이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쓰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전당포 업자에게 가서 차량을 맡기지. 차량을 맡기고 나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쵸? 사채 쓰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차량이 누구한테 가 있어? 차량이 이제 사채업자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쵸? 즉, 채권자인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차 어디 갔냐? 차 좀 갖고 와봐라. 하니까 큰일 났지.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차량을 채권자 몰래 차량을 훔쳐옵니다. 훔쳐온다. 자, 이게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간단해. 절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누구 소유고 누구 점유냐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일단은 점유자 나왔지? 점유자는 나왔어요. 점유자는 누구다? 그렇지. 채권자인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지금 이 채권자가 개입되어 있잖아. 제3자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외적 관계지. 대내적이 아니고. 그쵸? 대외적으로 누구 소유다? 엄마 소유라고.
엄마도 타인이잖아. 그래서 이 차량은 엄마 소유, 채권자 점유이기 때문에, 즉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A가 이 차량을 몰래 끌고 온 것은 절도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4번이죠. 읽어볼게요. 자신의 엄마 명의로 차량을 뽑았다. 그리고 담보로 맡긴 다음에 채권자 몰래 가져갔다. 라고 했을 때 을에 대한 관계에서, 즉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차량은 소유자는 엄마다. 왜? 제3자가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을이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임의로 가져갔을 때는 절도죄가 되는 것이 판례다는 내용의 판례이고 중요한 판례죠.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법리가 꺽쇠 1번에 나왔어요. 꺽쇠 1번에. 읽어볼게요.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 아닌 자, 이 누군데? 피고인이지.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행위 경우, 명시탁법리죠. 그랬을 때에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내부 관계에서는, 즉 아들이 보유한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 누구? 을의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명의자, 즉 엄마죠. 엄마가 소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것이 제 1번에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시험 나오질 않아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시험은 2번하고 2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나무, 감나무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기서도 갑이 소유자, 갑, 그쵸, 이렇게 밑줄밑줄 거놨죠. 그리고 여기서도 엄마 명의다. 그리고 을 몰래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다.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기 때문에 절도죄다. 이렇게 밑줄밑줄 거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는 거 볼게요. 자, 파란 펜 들어보시고. 자, 1번의 네 번째 줄입니다. 공소외인이 굴 양식 면허를 받은 위 구역 내에서 피고인들이 자연 서식하는 반지락, 조개입니다. 조개. 반지락을 채취하였다. 이것이 절도죄가 될 수가 있을까? 자, 여기 보시면 굴 양식 면허를 받은 구역 내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역 내에서 반지락을 채취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구역 내에서 굴과 관련된 것을 채취하면 당연히 그 굴은 이 공소외인의 소유고 공소외인의 점유가 되기 때문에 절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반지락은 이 사람이 양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산이에요. 자연산이다. 이게. 자연산은 주인이 없죠. 자연산은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점하는 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선점이 뭐야?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고요.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들이 있잖아. 물고기 생선. 그런 것도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닌가? 자연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굴을 가져갔다 면 모를까? 굴이 아닌 자연산 반지락을 가져갔기 때문에 임자가 없는 무주물입니다. 이 부분은 무주물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자연산입니다. 모시조개 이거 가져갔다 하더라도 자연산 무주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3번도 볼까요? 자, 자기 돈에 물을 품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 배수로에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갖다 끌어당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저수를 했다. 물을 저장했다는 거죠. 저수란 말은 저장했다는 거야. 근데 이 저수라고 하는 것이 밑에 나와 있듯이 지배는 아니다. 사실상 법률상 지배의 관계는 아니다. 즉 점유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물이 네 거냐? 이 물이 자연산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산이죠. 자연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수라는 말은 지배는 아니다. 지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즉 점유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자연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물 만들었냐는 거죠. 내가 규칙에 위반했다면 규칙 위반에 관련된 뭐 다른 될지 몰라도 형법상의 절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논리고. 자, 망부성만이 30년 동안 방치가 됐다. 방치가 됐다는 말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관리를 안 했단 말은 점유도 안 했다는 거야. 점유의사도 없는 것이고. 그쵸? 점유의사가 상실된 거죠.
그래서 이 방치된 망부석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방치된 망부석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절도가 되는 구조는 아니죠. 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광업권 설정이 취소가 됨으로써 포기하고 그대로 유기하여 둔 채 선물 떠났는데 10년 동안 이 물건은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역시 4번처럼 방치했다는 거야. 방치했기 때문에 역시 점유의사가 없는 거지. 그죠? 여기 나와 있네. 점유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 소유는 맞죠. 이건 내 건 아니잖아요. 타인 소유는 맞지만 타인 점유는 아닌 거야. 그치?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망부석도 마찬가지죠. 보면 망부석의 묘의 장구로서 묘주의 소유. 그래. 소유자는 있는 거야. 소유자는 있지만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타인 점유는 아닌 거지. 그래서 4번이나 5번이나 타인 점유는 아닌 거야. 그쵸? 그래서 절도가 되는 구조는 아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인에게 증여한 물건을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 여자 거죠. 동거하는 여자 건데 이 여자가 동거 장소에 그대로 두고 친가에 갔어. 친가에 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뜻을 명백했다. 나 안 돌아온다 이거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치? 점유의사를 포기한다는 거지. 점유의사를 포기한다. 됐어요? 따라서 이것을 마음대로 다른 곳에 옮겨놨다. 이 사람 멋대로, 피고인 멋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다 할지라도 이 여성의 점유권을 침해한 건 아니지. 그래서 절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만약에 이런 얘기를 안 했다면 소유권은 이 여성에게 있는 것이고 점유권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뭐 영향 안 들어온다는데 뭐 그쵸? 그러면 점유의사를 포기했으므로 절도가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4번, 5번, 6번이 다 뭐야? 점유의사 X, 점유의사 X, 점유의사 X인 거지. 그쵸?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1번, 2번, 3번은 다 자연산이다. 자연산. 자연산. 그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네요.